안녕하십니까. NRMC 백광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 서피스를 이용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드로 된 워터 챔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정수압, 즉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용할 경우 구조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정수압이 작용할 거고, 그 솔리드 모델과 미드 서피스 모델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한 이유는 미드 서피스 모델의 경우 정수압 적용을 할 때 솔리드 모델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해석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튜토리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고,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리드 모델, 두 번째는 미들 서피스 모델에서 탑, 그리고 미들 서피스 모델의 바텀을 선택한 경우에 대한 해석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솔리드 모델이 있고, 솔리드 내부에 유체가 채워져 있는, 본 해석에서는 물을 채운 것으로 해서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리드 모델입니다. 보시면 지오메트리가 솔리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격자는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였고, 일단 본 해석은 해석의 정확도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미들 서피스와 솔리드 모델에서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줄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해석이 되므로 격자는 디폴트로 해서 러프하게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내부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하는 부분은 로드 부분에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내부의 7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신 후에 플루이드 덴시티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kg/m 삼성을 저는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스태틱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력 가속도하고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부분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를 이제 하이드로스태틱이 작용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Y 방향으로 9.81m/s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리 서피스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 물이 얼마나 어떤 높이만큼 물이 채워져 있느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로케이션은 클릭 투 체인지에서 이 서피스를 선택하시면 서피스까지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0.5m, 높이가 0.6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에서 살펴보시면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Y가 1.04m네요. 네. 그러면 약 5.02m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이 보시게 되면 저는 0.5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센터에서 0.5m 높이까지 전체가 1.04m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로를 두게 되면 중앙 좌표계의 중심점을 위치로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작용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다 바닥 부분은 고정 조건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당연히 하중이 안쪽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바깥 부분 쪽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서피스 모델에서도
하이드로스태틱 베어링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앞에 솔리드 모델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 압력 분포가 안쪽 면이 아닌 바깥쪽 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이 나타나는 부분 쪽에 압력이 작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은 바깥쪽에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선택을 하고 7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한 이후에 솔리드 모델과 동일하게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 페이스가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탑, 바텀의 의미는 결국 이 부분이 면이 2차원의 쉘이라도 서피스라도 서피스의 면 중에 바깥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이 서로 공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을 선택할 때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변이가 안쪽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탑으로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즉 압력 분포가 보이는 면에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기존에는 셀 페이스를 탑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바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바텀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바깥 부분보다는 안쪽 부분에 프레셔가 뚜렷하게 압력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결과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조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해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값을 지금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현상과 동일한 현상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과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약 0.057 9mm 정도의 변이가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 0.062mm, 서피스 모델이 조금 더 크게 발생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 내부에 담겨지는 물의 양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솔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에 하이드로스태틱 베어링이 작용을 하는데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모델의 중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 단면을 도출해서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영역보다는 면적이 조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이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왜 서피스 모델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실제로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께 방향이 매우 지금 길이에 비해서 두께가 얇습니다. 따라서 두께 방향에 3개 이상의 격자는 들어가야만이 정확한 솔리드 모델의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께 방향에 3개의 격자를 생성할 경우 격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해석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격자의 퀄리티도 다음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트라 메쉬로 격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에스펙트 레이시오라든지 또는 스퀴니스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미들 서피스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격자도 퀄리티가 높은 격자를 생성하실 수 있고 해석 시간도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해석을 많이 실제 현상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 구조물의 경우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아주 긴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빔이라든지 또는 얇은 플레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실 때는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3개씩 다 넣어서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미들 서피스 모델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계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적용할 경우에는 탑과 바텀에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주고자 하는 방향에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